저는 컴퓨터공학과 05학번 권용훈이라고 합니다. 졸업한 지는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2012년도 2월에 졸업을 해서 약 한 11년 정도 지금 되어가고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좀 바쁜 시간에 또 들어주셔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소개 좀 경험담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채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가 HR 담당자는 아니라서 이제 어떻게 하시면 더 취업이 잘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다보다도 약간 팁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후배들이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한 7년 전에 이제 졸업생 또 특강이 있어서 그때도 왔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사원 시절이어서 사실 이제 제가 다녔던 회사 소개하는 정도 수준으로 이제 소개를 드리고 마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제 컨텐츠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질문을 좀 이제 손들고 질문을 받는 것도 좋지만 좀 수줍어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 URL 지금 모바일로 가능하시니까요. 들어가셔서 중간중간 내용 들으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익명으로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올려주시면 제가 이따가 취합된 거를 좀 보고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안 되신 분 없으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나이는 37살이고 네,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지금 이제 회사 때문에 이제 화성시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소개드렸다시피 공학번이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삼성전자 DS 부문 반도체 영역의 그 혁신센터라는 IT 조직이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MIS 팀, 그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관리하는 팀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이제 경력인데요. 이따가 다시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릴 건데 일단 저는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첫 번째 회사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키가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롯데정보통신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학예 인턴을 했었어요. 그리고 2개월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 짧은 회사 경험이었지만 이제 처음으로 이제 회사라는 데 가서 새로운 분위기 안에서 뭔가 2개월 동안 출퇴근을 해봤는데 되게 처음에는 낯설고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이제 선배들을 대해야 될지 그런 것도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제 일단 좋은 경험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답례 기반으로 시작으로 배웠는데 이제 호텔이랑 리조트를 내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턴이다 보니까 이제 미니 프로젝트 형식으로 좀 경험을 해보았고 거기서는 아쉽게도 이제 정직원은 전환을 실패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슬펐던 기억인데 그게 또 이제 9월달에 발표가 왔었는데 이제 졸업사진 찍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내신 면접도 잘 본 것 같고 스스로는 잘한 것 같은데 이제 졸업사진 이제 찍고 오전에 찍고 점심 먹고 전화가 딱 왔습니다. 그래서 불합격이라고 전화를 직접 친절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상처를 받고 오후에 찍은 사진이 다 암울해요, 표정이. 지금도 그게 아직 갖고 있는데 졸업 앨범을 보면 그게 좀 그 당시에는 되게 슬펐는데 지금은 좋은 추억이 되었고 그리고 또 회사 2개월 동안 했지만 그때 당시 같이 생활하셨던 분들하고 아직도 연락을 좀 하고 있고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아까 조교님께 여쭤보니까 3학년, 4학년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인턴 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취업에 있어서 인턴이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제 경험상 그래서 인턴 생활을 해보면 좋지만 없다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키워드를 하니까 자꾸.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인턴이다 보니까 처음 자리에 배치 받았을 때 달랑 노트북 하나 주고 여기서 2개월 동안 근무를 했어요. 근데 아무 정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좀 갖춰진 게 없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 CS로 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시스템 시작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을 좀 일부 개발 미니 프로젝트로 개발했던 화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예 인턴 떨어지고 좀 이제 하반기에 정신 차리고 안 되겠다, 이제 그래도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봐야지 해서 이제 동기들이랑 취업 스터디도 해가면서 이제 입사한 회사가 이제 현대오토에버라는 회사고요. 뭐 예전에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이제 어떤 회사인지 잘 몰랐었는데 요즘 좀 많이 아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제 IT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아시겠지만 STS나 LG CNS 그리고 SK, CNC, 예전 CNC랑 비슷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현대오토에버에 입사를 해서 현대자동차랑 당시는 기아 자동차였는데 기아의 그 경영 지원 시스템 담당 조직으로 배정을 받아서 업무를 시작했었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프로젝트를 이제 하거나 평시에는 이제 운영 담당 업무를 해서 뭐 개발도 하고 그리고 시스템 업무 대응도 하고 이런 업무를 수행했었었고요. 총 이제 10년 6개월간의 경험을 쌓고 또 이직을 했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프로젝트 경험이 이제 뭐 자세하게 적어드려도 어차피 기억이 안 남으실 거라 그냥 간단하게 기간으로만 적었는데 한 5번 프로젝트가 있었고,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그 정도 경험을 5번을 했고요. 그리고 평시에는 이제 시스템 담당을 하고 운영 업무, 뭐 개발 업무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서 자산하는 뭐 시스템이 있는데요. 잘 모르시겠지만 일단 이 시스템을 담당하면서 총 4번의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이 시스템은 좀 좀 지금 생각하면 되게 단순한 시스템이었는데 당시에는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시스템이고, 뭐 클라이언트의 이제 윈도우 탐색기에는 파일을 이제 저장할 수 있게 에이전트가 존재하고 웹 시스템도 이제 존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저도 이제 웹 담당을 해서 웹 시스템 위주로 첫 스타트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회사에서 와서 무슨 일을 할까 잘 몰랐는데 이제 공채로 들어가다 보니까 업무 배정이 이제 본인 의사를 듣긴 하지만 이제 인사팀에서 배정되는 대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의 커리어는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 자산하는 업무를 또 했었고, 그리고 이제 퇴사를 하기 전에 약 3년간은 이제 현대자동차 기아 채용 시스템을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총 프로젝트는 딱 한 번 1년 정도 되게 빡세게 좀 하다가 이제 마치고 이직 준비를 해서 이직을 했었고, 그리고 본체는 또 운영 업무를 했었는데, 뒤에 가서 제가 오늘 좀 드릴 수 있는 그나마 이제 취업 준비를 함에 있어서 팁이 좀 담겨 있는 저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었던 회사 현대오토에버라는 회사가 이제 SI 회사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단순히 제가 뭐 컴퓨터 공학과 전공을 해서 가서 개발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저희 고객사가 있을 거잖아요. 고객사 이제 직원분께서 이제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해서 발의를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할지 말지 심의를 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저의 역할은 이제 요구사항을 한번 러프하게 들어보고 공수를 산정해봐서 비용이 대충 이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견을 드리고 기술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고 또 직접 개발을 하지 않고 솔루션을 도입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런 판단들을 해드려요. 그래서 투자 심의를 받고 이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견적이 나오면 RFP라는 Request for Proposal인데 업체들을 이제 모집을 해요. 이게 안 그런 프로젝트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대기업 SI들이 개발 업체를 끼고서 프로젝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직원을 다 뽑아서 개발을 시키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중소기업 개발 업체들의 이제 인력들을 계약을 해서 같이 개발을 하고 이제 리딩은 저희가 하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수행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을 정의를 한 거를 이제 구매 쪽에 넘겨서 업체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이제 저희 한번 해볼래요 해가지고 손 들면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날짜 정해서 제안 설명회를 하게 되고요. 제안 설명회 하면 저희는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 이제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평가를 합니다. 현업분들하고.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보통 비용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어느 정도에서 10억을 생각했다. 근데 이 업체는 6억에 준다네? 저 업체는 좀 잘할 것 같긴 한데 12억에 준대. 이러면 되게 고민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잘 조율을 해가지고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잘 만들어야 되면 이제 12억 업체를 하는 거고, 좀 이제 싸게 해야 돼 이러면 6억 정도 그런 업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내부 보고를 드리고 이제 구매 쪽에서 계약을 하고요. 그럼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계약서에 이제 기입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공간을 이제 저희가 마련을 하고 거기에 업체 개발자분들이 들어오셔서 그쪽도 이제 뭐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을 거고 저희도 매니저가 있고 뭐 프로젝트 리더도 있고, 네, 그래서 구성원들이 이제 조직도가 딱 짜여지면 거기 들어가서 이제 뭐 현재 시스템을 개편한다 그러면 현재 시스템 소스 분석이나 또 현업들의 요구사항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느 공수가 될 거야. 뭐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공수 산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개발 기간을 한번 WBS로 짜서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진행합시다. 이제 계획이 나오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계도 이제 좀 동시에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계획하고 터치가 되네요. 네, 그래서 그 계획이 다 이제 완료가 되면 실질적으로 개발이 들어가는데, 근데 제 경험상 만약에 이게 1년짜리 프로젝트다, 준비 기간 빼고 1년짜리 프로젝트라 하면 개발 기간이 한 2, 3개월밖에 안 돼요. 저 되게 처음에 신입사원들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개발 기간 진짜 적어요. 이게 이런 분석 설계가 되게 오래 걸리고 뒤에는 진짜 막 되게 촉박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PM을 맡았을 때도 그거를 컨트롤하고 싶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좀 행정업무 절차가 되게 많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이 끝나면 검증을 하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많이 들었던 그 에자일이라는 단어도 이제 회사에서 접하게 되고, 또 최근에는 이제 뭐 OKR 목표를 정하고 그 아래 키 리절트를 정해서 스프린트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면, 옛날에 이제 처음부터 개발 시작 종료 한 번에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면 요구사항이 잘못 반영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오류가 발생하거나 뭔가 품질이 안 좋을 때 다시 수정하는 시간이 결국은 검증 시간에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쪼개서 모듈별로 좀 쪼개가지고 개발을 하고 뒤에 조금 더 여유를 좀 주자, 이런 식으로 좀 요즘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검증이 끝나면 이제 완료가 돼서 시스템을 오픈하고 그다음에 완료 보고를 하고 이제 업체에 뭐 관련된 투입되신 외부 업체분들한테 뭐 대금이 지급이 되고 이런 식으로 보통 흘러갑니다. 이게 이제 뭐 좀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신 분도 있을 텐데 아마 좀 이런 것 좀 듣고서 나중에 뭐 면접 볼 때 아는 척이라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운영 업무 할 때도 조금 이제 작은 사이즈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계가 있는데 이것도 다 비슷합니다. 그냥 현업에서 요구사항을 이제 보통 이제 IT, SM이나 뭐 이게 SR 서비스 리퀘스트 고객사로부터 요구사항을 받는 시스템을 보통 활용을 많이 하고 거기서 이제 접수가 되면 이제 내부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거 요구사항 분석해서 개발이 가능한 게 있을 것이고 불가능한 게 좀 있는데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인력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서 현업분들과 이제 조율을 하게 되고 협의를 하게 되고 이게 끝나게 되면 이제 목표 일정을 정하고 이제 설계, 개발, 검증 그리고 적용까지 이런 단계로 이제 운영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할 때 이제 어려웠던 부분은 고객사 직원분들이 IT를 다 아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나름대로 뭐 전공도 했지만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들한테 당연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거 되게 어렵고, 또 아무래도 이걸 표현을 좀 굳이 하자면 저희 좀 그냥 필터 없이 말씀드리면 가불관계이기 때문에, 갑사에서 그냥 난 모르겠고 그냥 이거 하세요 이러면 그냥 저희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거 IT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를 못하세요. 그런 게 되게 어렵고, 그리고 반대로 또 이제 저희랑 같이 일하시는 프리랜서 개발자나 아니면 이제 개발사의 협력사 직원분들, 그분들하고 업무할 때도 요즘 또 최근에는 또 개발자 몸값이 엄청 올라가서 되게 반대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을질한다고 저희는 표현하거든요. 반대로 이제 개발자가 이제 나 그런 식으로 하면 나 같이 일 못해, 그냥 나갈게, 막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요즘. 그래서 개발자 몸값이 올라간 대신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좀 이해가 가는데 못하는 분들까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 6개월 동안 이제 SI 회사에서 일을 하고 삼성전자에 이직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직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개인적인 사정은 이제 회사에서 조금 다양한 업무를 로테이션 하고 싶었는데, 이제 운영 업무 조직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좀 잘하는 사람이 계속 이걸 맡았으면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팀에서 저를 불러서 가고 싶습니다 이제 해도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도 이제 위에서 컷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불만이 있었고, 그리고 또 기획자 업무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제 제가 현대오토가 있을 때 이제 현대자동차 기아의 ID 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업무를 이제 친해져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저것도 내가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그래서 기획자로서 한번 커리어를 쌓고 싶다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았고 이제 이직을 하게 됐고요. 지금 작년 7월달에 이제 입사를 해서 10여개월 정도 돼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하는 일은 IT 기획 업무인데, 이제 개발 이런 직접 실무 기술을 만들거나 이런 일들은 좀 예전보다 많이 줄었는데, 대신 이제 제가 경험했던 배경 지식이 있기에 또 수행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획 업무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거는 이제 고객사가 없고요. 저는 이제 IT 조직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지금 DS 보면 반도체 쪽에 있는데, 반도체를 구매하는 조직, 다른 이제 고객사가 있긴 하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대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내부 고객, 임직원들을 위해서 이제 IT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예전에 힘들었던 게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아쉬웠던 거는 이제 예전에 10년 동안 해왔던 업무가 이제 되게 재밌었던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포지션이 많이 줄었던 거, 그런 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조직 문화도 좀 잘 저한테 맞아서 적응을 잘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그 업무 모듈이 있는데, 저희 지금 현재 DS 부문의 보안 그리고 총무, 문서 관리 모듈의 업무 이제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어제 삼성하고 현대에 좀 이제 몸 담아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현대에 있을 때는 되게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컸어요. 그래서 이제 회식 같은 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이제 금요일에는 회식 안 하고 많이 이제 지향하는 편인데, 불터치가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 이제 처음에 신입사원분들이 오시면 나이는 몇 살이니, 집안에 가족들은 누구랑 사니, 여자친구 있니, 남자친구 있니, 이런 거 다 물어보셨는데, 삼성 딱 들어가서 저한테 그런 일치 안 물어보시고, 그리고 신입사원분들한테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되게 개인적인 성향이 되게 강하고, 현대에서는 집에 갈 때 팀장님, 옆에 팀원분들한테 저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이렇게 인사하고 갔다면, 삼성은 인사하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런 게 되게 처음에 문화적으로 충격이었고, 그리고 이제 복리후생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다 보니까 가전제품 할인이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다 보니까 자동차 할인이 됐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쪽에 좀 하트를 드렸고, 그리고 직원 식당 같은 경우는
삼성이 무세합니다. 삼성이 진짜 밥 진짜 맛있어요. 현대도 제가 근무한 데만 먹어본 게 아니라 출장 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다 먹어봤는데 삼성이 맛있어요. 네. 그리고 보상은 이제 비슷비슷해요. 이제 제가 알기로 저 이제 현대 옵테고 있었지만 현대 자동차의 급여 체계를 알기 때문에 이제 봐보면 이제 그 비슷한데 이제 약간 인센티브가 조금 삼성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뭐 조금 이제 약간 업계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현대는 진짜 노조가 엄청 세서 노조 한마디면 진짜 되게 회사가 정책을 바꾸고 뭘 바꿔요.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노조가 생기긴 했지만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제 오너이신 그 이 회장님의 그 약간 셀럽 같은 그런 활동이 되게 좀 뭐랄까 좀 많이 눈에 띕니다. 제가 와서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여담으로 좀 말씀드렸고, 네 이제 아까 채용 시스템 업무를 하면서 이제 팁을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 대기업 이제 채용 사이트들인데요. 이제 여러 대기업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스타트업을 가고 싶으신 분도 있을 거고 뭐 대기업은 조금 답은 아닌데 대기업을 제가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좀 한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 이제 아까 현대자동차랑 기아 채용 시스템 제가 이제 구축을 하고 나왔어요. 지금 들어가 보시면 아마 이거 그대로 보이실 건데 이제 먼저 좀 앞서서 좀 먼저 말씀드릴 거는 대기업에서 일을 해보니까 좋은 게 뭐다. 저도 스타트업에서 일을 해본 건 아니고 이제 친구들 얘기만 들어봐서는 사실 뭐 직접 경험해본 거 아니라서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고 그 이제 대기업에서 일을 해보니까 다양한 공유생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이 회사가 망하진 않겠다라는 그런 안정감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 업체, 직무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회사가 크다 보니까 국내에서 되게 유명한 그 솔루션을 가진 회사 사람들하고도 직접 대표이사님도 만나보고 뭐 실무자도 만나보고 되게 IT적인 그 업계에서 되게 발이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오라클하고 일할 때도 오라클 뭐 임원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리고 조금 작은 업체들은 대표이사님들 그냥 오세요. 업무 이제 같이 하고 싶어서 수주하려고 적극적으로 보세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인맥이 좀 제가 스스로 뭐 물론 관심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뭐 관련이 없는데 관심이 있다고 하면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제가 추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할 때 커넥션이 될 수 있는 게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쉬웠던 거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개발을 저도 좋아하는데 저는 뭐 순수 개발자는 아니었지만 이제 같은 회사에 이제 연구 R&D 쪽에 계신 뭐 개발자분들도 봐도 PPT, 엑셀 엄청 만들어요. 개발만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면 뭐 네이버만 해도 개발 조직 따로 있어서 그분들은 그래도 거기 개발에 몰두한다고 하시고 또 삼성전자도 저기 모바일 쪽의 개발자분들은 그래도 개발 조직이 또 지금 단독으로 좀 나와 있어서 행정 업무는 좀 비교적 적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이제 주변에 아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행정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업무의 거의 3분의 2가 PPT 만든대요. 그래서 PPT로 현대자동차는 차를 만든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생각보다 좀 현실과 상상했던 거랑 좀 다르다 이런 거는 좀 느꼈고 그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저도 그랬지만 이제 처음에 예전에는 이제 공채가 많아서 단체로 이렇게 막 신입사원을 여러 명 뽑아가지고 인사에서 면담을 통해서 부서 배치를 하는데 이제 원하는 직무를 이제 말하긴 하지만 원하지 않는 부서로 배치가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제 이제 여기 학교 같이 다녔던 동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는데 대다수는 그 당시 이제 그 스마트폰이 한참 좀 올라올 때라서 무선사업부 쪽으로 많이 갔는데 이제 가전사업부나 아니면 프린터 사업부 그 당시 있었거든요. 거기 간 친구들 다 퇴사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 다니는데 내가 하고 싶었던 업무가 아니고 또 회사 안에서도 또 그 인센티브가 또 다르거든요, 조직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아쉬운 거는 처음에 공채의 경우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근데 수시 채용을 좀 많이 해서 사실 그런 게 좀 적어졌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좀 팁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고를 보고 이제 내가 여기 한번 써볼래 해가지고 준비하셔서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일단은 저의 이제 경험은 현대자동차 기아 쪽에서 채용 시스템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걸 다 알거든요. 네, 저 서류를 제출하면요, 그 공고마다 다 좀 다르긴 한데 어떤 공고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쓴 자소서가 안 읽힙니다. 앞에서 필터링 이미 다 끝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읽혀지더라도 이제 그것들을 각각 이제 개개인의 그 관련된 직무 실무자들한테 평가를 내리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게 회사마다 좀 달라요. 자소서를 다 읽는 회사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복불복인 게 그날 어떤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될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쁘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좀 운인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팁은 그 공고에 보면 이렇게 뽑는 직무들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그 키워드를 되게 그러니까 주의 있게 보세요. 그 키워드에 대해서 먼저 쓰기 전에 공부를 좀 하고, 되게 별게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유사어도 좀 보세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 가지고 자소서가 뽑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영했던 그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자소서 일단 그 가장 먼저 하는 게 누구 거 베끼지 않았나. 최근 뭐 몇 년간에 자기소개서 선배들한테 받은 거 합격했으니까 나 주세요 해가지고 살짝 붙여서 제출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 버려냅니다. 그리고 그 이제 뭐 아무튼 이제 뭐 쓸 때 뭐 앞에 막 주저리 쓰실 텐데, 그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취준생일 때 뭐 저는 유복한 부모님 아래서 자랐고요 뭐 이런 거 썼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별로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직무랑 관련된 것들 키워드 되게 중심으로 써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어차피 일을 할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키워드 가지고 이거 있네, 이거 있네, 이거 있네, 오케이, 넘기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네, 그런 거 조금 팁을 드리고 싶고, 근데 뭐 스펙 같은 경우는 다 공고마다 달라서 뭐 이렇게 뭐 학교나 뭐 그런 거 안 보고 서류 뭐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보는 경우도 있고 공고마다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그 인력을 뽑아달라고 하는 부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적성 검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위탁을 많이 하고요. 뭐 저기 삼성 같은 경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보통 위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거 인적성 검사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컨설팅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서비스로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 업체들을 좀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면접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본인의 이제 좀 주관대로 좀 직무 위주로 좀 많이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핵심 가치 같은 것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끝나시면 보통 신청검사하고 증명서를 제출하고 최종 합격이 되는데요. 이 정도가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합격을 하고서 이제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전공 공부가,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막 학점이 좋진 않고 뭐 열심히 하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학점이 좋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공 시간에 배웠던 그 교수님들 설명해 주셨던 그런 지식이 되게 저의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회의나 뭐 업체들과 미팅하고 뭐 같이 업무적인 얘기를 할 때 배경 지식이 없이 갔을 때 되게 초라해져요. 저 사람은 당연히 10년 이상 일했으니까 나 신입사원이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하나 단어 하나 알고서 얘기하는 거랑 모르고 얘기하는 거랑 되게 달라요. 물론 이제 여기서 네, 뭐
약간의 뭐 IT 이제 분야별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경험했던 건 그렇고요. 그 영어 공부는 뭐 지금은 이제 취업 중심적으로 하실 텐데 저도 영어를 잘하진 못하지만 꾸준히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는 기본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기획자, 뭐 개발자, 운영자 중에 제가 순수 개발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기획자랑 운영자를 경험해봤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어요. 이제 개발자는 뭐 정말 나는 개발이 좋아 이럴 때는 되게 개발자로 하시는 게 좋을 건데 이제 운영자도 나름대로 회사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해볼 수 있고 저처럼 이제 나중에 실무 경험을 많이 해보고 그 기반으로 기획자로 커리어를 변경해서 가는 그런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개발자분들은 개발 조직에서의 관리자까지 갈 수 있는데 제 경험상 이제 임원 다른 신입사원들 보면 이제 뭐 나는 임원까지 갈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개발자 쪽에서 임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는 보통 관리자 쪽으로 많이 커리어를 쌓는 사람들이 또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거 좀 꿈이 있으시면 그런 것도 좀 참고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외국어 공부는 항상 필요하고요. 그 트렌드를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상세한 기술 요소 뭐 언어를 뭐 개발해왔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이제 좀 대세적인 거 뭐 앱 현대화 관련해서 요즘 유행한 그 좀 트렌드 같은 유행이라도 트렌드가 되는 아키텍처 같은 것도 좀 인터넷 같은 거 잘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뭐 최근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 MSA 그리고 뭐 쿠버네티스를 활용한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그 앱 현대화를 되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좀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코딩은 아마 뭐 요즘 코딩 테스트 많으니까 많이 해보실 텐데 물론 이제 실제로 투입되셔서 개발하는 거랑 코딩 테스트랑은 되게 괴리감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이론을 잘 아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특화된 솔루션 개발자로 가셔도 좋은 게 예를 들어서 SAP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요즘 개발자가 모자라서 몸값이 부르는 게 값이에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한번 찾아보시면 공고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좋아하는 프리드로라는 만화 중에 한 컷인데 이제 꿈을 좀 잊지 마시고 어차피 갈 수 있는 회사는 한 곳이거든요. 네, 법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원하는 회사 가셔서 원하는 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네, 만화 컷으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특정 기술의 깊이 공부하는 것과 컴퓨터공학 전반적인 기술 지식을
일단 전반적인 지식은 알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한 업무를 계속 집중적으로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두루두루 아는 거는 무조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업무를 수행했지만 그 하위에 있는 뭐 미들웨어, 인프라, 네, 뭐그 아랫단에서도 제가 이제 전문 영역이 아니지만 서로 업무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할 때 그쪽에서 뭐 이렇게 모르는 단어 막 섞여서 얘기를 하면 그냥 거기다가 제가 솔직하게 잘 모르겠는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 바쁜 분들이라 업무 수행할 때 되게 힘들거든요. 두루두루 많이 아는 건 필요하고 이론적으로 잘 알 수도 공부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경험으로서 좀 아는 것도 있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건데 이제 현업에 가셔서도 많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실 거라 그 특정 기술을 깊게 공부하는 거는 그 자기가 좋아하시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좀 두루두루 아시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공 수업 되게 다양한데 저도 뭐 다 좋아했던 건 아니었는데 어려운 것도 있어서 다 나중에 본인의 무기가 되거든요. 거기서 뭐 하다못해 아는 척도 좀 할 수 있고 그런 두루두루 좀 아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직장에서 그 현업 프로세스에서 실제 개발을 하는 비중이 제가 이제 운영 업무 조직이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 100%에서 한 60%, 70%는 개발 업무를 했어요. 나머지 이제 한 10%는 진짜 회사 자체적인 행정 업무, 그 나머지 20% 정도는 이제 절차상에서 필요한 그런 협의 회의라든지 뭐 이제 자료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좀 적으신 분들은 진짜 뭐 그냥 외주어도 다 바뀌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나이가 좀 있으신 좀 고연차 분들이 좀 그러시고 이제 최근에 입사하신 분들은 다 되게 굉장히 경험이 많으시 들어오시더라고요. 제 경우가. 그런 분들은 이제 직접 개발도 많이 하시고 자기가 좀 하기 나름이에요. 그거는 제가 개발 못해요. 저는 이것만 할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계속 커리어는 그냥 개발 없이 가게 되는 거고 좀 하기 나름입니다. 그거 이제 조직장 분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개발을 좋아해서 제가 직접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업계에 뚜렷한 트렌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 기반이 어쨌든 아직 계속 트렌드인 것 같아요.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새로운 뭐 기술들이나 오픈소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이제 모르는 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클라우드 기반의 뭐 이제 퍼블릭 같은 경우는 AWS, 애저 좀 많이 쓰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것 좀 뭐 관심 있으시면 보셔도 좋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보안 때문에 외부 클라우드를 잘 안 쓰고요. 내부에다가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따로 구축을 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AWS 경험이 있다 그러면 되게 높게 사주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공부 많이 해보시면 좋긴 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표절이 이제 뭐 같은 회사에 지원을 할 때 다른 이제 선배들 거 합격하신 분들 거 받아가지고 그대로 베껴서 쓰는 경우 뭐 이제 서로 이제 일치하는 부분이 몇 퍼센트 이상이면 불합격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조심하셔서 참고만 하시고 본인 좀 주관적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정원 7명인가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그냥 말로 하죠. 뭐. 네, 왜 손 들고 질문하셔도 답변해드릴게요. 네. 제가 이거 세팅을 잘못했네요. 포트폴리오를 볼 때 프로젝트 규모 개수 중에 제가 저라면 규모를 좀 더 보겠어요. 이제 작은 프로젝트나 뭐 프로젝트 들어가서 허드렛닝을 많이 하고 나온 경험이 많으면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한 번을 해도 좀 딥하게 관여를 했던 프로젝트가 있을수록 더 높게 사는 것 같습니다. 파견 근무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제 내부 사업이 좀 많아서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 사업이 대부분이었고 외부 이제 현대가 안 들어간 회사들 업무를 이제 시스템 구축 업무를 수주해서 하는 경우는 좀 적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 뭐 SDS나 CNS 근무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다 그 고객사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근무지가 이제 고객사의 근무지가 될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이제 그러니까 SI 업무를 하게 되면 그렇고요. 만약에 저처럼 운영 업무를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좀 이제 고객사 근무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위주였고 아닐 때는 본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대호텔로 본사가 저기 삼성역 쪽에 있는데 네, 중간에 뭐 이렇게 코엑스가 설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혹시 손 들고 질문하실 분? 네. 그 채용에서 실제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제 현대 오토웨버를 예를 들면은 그 내부의 파트가 이제 뭐 차량 전장도 있고 ICT도 있고 그 안에도 엄청 다양하게 채용을 뽑잖아요. 그리고 파트마다 요구하는 기술 스택이 보면 다 다른데 이제 말씀해주신 거는 내부에서 내가 지원하지 않은 곳으로도 에서도 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가 생각한 그 기술 스택이나 그런 일과 실제로 하는 게 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요? 그게 이제 예전에 공채를 이제 상반기 공채, 하반기 공채 이렇게 뭔가 여러 명의 신입사원을 뽑을 때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장, 뭐 특정 소프트웨어 분야 뭐 이렇게 수시 채용으로 하는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그 써 있는 직무로 갈 가능성이 되게 큰데 그래도 이제 회사가 여기서 사람 뽑아놨는데 막상 오니까 그 조직에서 저기 사람 더 필요해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이제 개인 의사를 좀 크게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린 거고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편하게 해주세요. 네, 좀 관련 없는 것도 괜찮아요. 네,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까 그 네. 말씀해주신 그 배정되는 부분이 네. 혹시 면접에서부터 이미 그게 시작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면접 같은 게 다 끝나고 이제 들어가서 내부에서 그게 파트가 결정이? 일단 현대 같은 경우는 그 산업 부서에서 이제 신입사원이 업무가 늘어나서 필요해요 이렇게 인사에다가 얘기를 하면 그 조직에 매핑시킨 공고를 올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공고에 올리는 직무기술서 그런 거를 현업부서 작성을 직접 해주시고 인사에서 약간 다듬어서 올리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업부서에서 결국은 이제 발의를 하는 거라 TO도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제가 약간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그 지원하는 파트랑 다른 파트에 대한 제안이나 질문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잘 넘길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서. 아니 면접 때는 그 직무기술서에 뽑는 기반으로 질문을 하실 겁니다. 네, 전형 진행 중에 갑자기 계획이 틀어져가지고 지금 뽑는 사람은 절로 갈 것 같아 이래도 질문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 뒤에 네. 질문 없나요? 새로운 질문. 면접이요? 회사마다 다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최근 몇 년간은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했을 텐데 요즘은 또 오프라인도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삼성전자도 오프라인으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면접 그 현대자동차 있을 그쪽에 이제 업무할 때 들어가 봤을 때는 저는 면접실이 있어서 뭐 다대1 면접이었고 그때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오프라인도 있었는데 분위기는 글쎄요. 요즘은 압박 면접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워낙에 신입사원이 귀해서 또 사람이 귀해서 압박 면접보다는 조금 이제 직무 진짜 이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가를 더 얻어내려고 하지 이 사람을 압박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내 회사와도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딱 뭐라고 답변드리기 좀 힘드네요. 아마 스타트업 같은 데는 그 사람이 한 제출한 뭐 포트폴리오 같은 거 기반으로 해서 많이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스타트업 했던 거 동영상 찍은 거 거기도 예, 그런 식의 해왔던 것들을 더 확인하고 더 깊이 있게 물어보고 그 본인이 한 건지 확인하고 그런 요즘은 면접이 굉장히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것 같고 아까 우리 질문한 것처럼 만약에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부서하고 다른 곳에 제안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회사 안에서도 부서로 옮길 때 강제로 옮기는 분위기는 이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유로 뭐 가겠다 아니면 안 가겠다 그런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면 요즘은 아마 회사에서 개발자가 귀해가지고 그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하지 억지로 갖다 뭐 며칠을 일하고 거기서 나가면 곤란하잖아요. 네. 그런 과정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도 사람 뽑아가지고 연수시키고 교육 다 시켰는데 몇 개월 만에 퇴사하면 굉장한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막 뭐 너 이렇게 해 옛날처럼 그러지 않을 거고 그래서 충분히 개인 의사를 많이 받아들이려고 할 겁니다. 자, 다른 질문 있나요? 자, 한두 가지. 이쪽은 질문 안 하시나요? 지금 뭐 뒤에 그 메일 주소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혹시 나중에 질문이 생각나면 질문해도 될 것 같아요. 저 혹시 지금 네, 말씀하세요. 코딩 테스트 네. 그 작성한 것도 직접 면접 중에 들여다보시고 아니요, 모르겠어요. 스타트업은 잘 모르겠는데 대기업은 철저하게 다 모듈화돼 있어서 앞에 전형을 진행했던 사람이 후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코딩 테스트 결과를 뭐 리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네, 다 면접에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뭐 소규모 과제로서 개발을 해서 제출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네, 그냥 일반적인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하는 코딩 테스트를 하신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아마 그 객관적인 점수 가지고만 판단하실 거예요. 뭐 기업마다 다를 거예요. 지금 여기 대기업은 아마 그거를 매주 주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 리뷰하기 어려운데 다음번에 우리 카카오에서 올 테니까 거기 스타트업은 다 봅니다. 그 팀원이 다 볼 거고 다 올 오케이를 해야 그 팀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다음번에 우리 그런 질문도 많이 들어보기로 하고 자 방금 이제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제가 이직 준비할 때 이제 저는 경력이었지만 SK텔레콤 이제 코딩 테스트 보고 이제 직무 면접 봤는데 그때 조금 코드 얘기를 좀 꺼내시긴 하셨었어요. 제가 이제 점수가 뭐 좀 그냥 애매하게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좀 질문하셨었는데 네, 근데 조금 보는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발 조직은 좀 그런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장시간 수고했고요. 우리 되게 고마운 내용을 많이 해줘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했습니다. 고마워요.